이번 이야기는 제가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겪었던 다리에 얽힌 괴담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내가 일본에서 거주하던 시절의 일인데 말이야. 카페에서 친구들과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가는 것을 계획하다가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번에 하루 머무를 할아버지 댁 말하는 거지? 친구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내 말을 들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전부 한국에서 해외에 나간 적이 없어서 다들 궁금했는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 아버지 친가 쪽이 일본이라서 초등학교 시절 몇 년을 일본 시골에서 보냈어. 저는 가만히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조용하고 한적한 풍경이 펼쳐진 시골이었습니다. 끝없는 논밭과 울창한 산, 그리고 마을을 반으로 나눠서 가로지르는 하나의 하천.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 하천이었습니다. 하천은 너비가 10m 정도 되는 크기로 물이 적은 시기에는 발목 정도까지만 물이 차서 하천을 걸어서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물이 많아지는 시기가 되면 초등학생이던 제 허리까지 왔었기에 하천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얘기 듣기로는 할아버지의 아버지 쪽에는 하천 오른편에만 마을이 있었고 왼쪽은 논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때에 들어서면서 마을이 하천 왼쪽으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확장으로 하천을 넘을 수 있는 여러 개의 다리가 생겨났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건설된 다리 중 그 중에서 하나, 사람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다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튼튼해 보였고 콘크리트로 단단히 만들어진 다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그 다리를 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정중앙에 있는 다리라서 가장 편해 보이는 다리였는데 불구하고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항상 먼 길을 돌아서 다른 다리를 건넜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곳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는 별 생각 없이 그 다리를 몇 번 건넜습니다. 주로 아버지가 준 용돈으로 제가 알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가게인 막과자 가게로 군것질거리를 사 먹으러 가는 길에 가끔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건널 때마다 간혹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느낌. 물이 출렁일 때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대부분 그런 기분이 들 때는 용돈으로 사 먹을 막과자에 정신이 팔려서 금방 잊어버리곤 했지만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것 정도는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할아버지께 다리를 건널 때면 이상한 기분이 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리를 건널 때마다 기분이 좀 오싹한 것 같아.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잠시 표정을 굳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리는 사람들이 꺼림칙해해서 잘 이용하지 않는단다. 하지만 가끔 장마 때는 다른 다리들이 대부분 물에 잠기니 경고를 받지 못하는 외지인들이 그 다리를 건너기도 하지. 그럴 때 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해를 입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다만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지간하면 그 다리로 건너지 말고 장마철에는 절대로 그 다리를 건너지 마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직 친구들과 친해지기 전이기도 했고 튼튼해 보이는 다리가 별 문제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전학 온 지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친구들과 친해지고 같이 놀기 시작했을 때 친구들에게 다리 관련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 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화창한 봄날의 어느 날 저는 마을의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고 막과자집을 향해 과자를 산 후 다시 학교 쪽으로 돌아가 그곳의 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저는 빙 돌아가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물었습니다. 왜 다들 저 다리를 건너지 않고 삥 돌아가는 거야? 그러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 한 명이 깜짝 놀라면서 제 귀에 입을 대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 전학 와서 그 이야기 모르는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작은 목소리로 그 다리에 얽힌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다리를 짓던 중 큰 장마가 왔었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물이 우러나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다리가 붕괴될 위험이 있었는데 건설업자들이 불황자 한 명을 잡아서 다리 기둥에 묶어버렸어. 나는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왜? 옛날에는 그런 미신이 있었거든. 사람을 강에 제물로 바치면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미신 말이야.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다리는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지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직 완성된 지 100년도 안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친구들은 겁에 질린 제 표정이 재밌었는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장마로 물이 불어나는 시기가 되면 그 다리를 건너던 사람들이 하천에 빠져 실종되는 일이 계속됐어.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거야. 마치 누군가에게 홀린 것처럼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나는 절대 그 다리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다리를 건넌 자는 다시 그곳으로 끌리는 걸까요? 그해 여름 장마가 심하게 내렸습니다. 하천의 물이 불어나면서 마을의 다리들은 하나둘씩 물에 잠겼습니다. 결국 하천을 건너는 다리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을 제외하면 한 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우산을 쓰고 학교에서 귀가하던 중 해당 다리를 피해서 더 멀리 있는 다리로 가던 중 멀리서 누군가 다리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모습, 옷은 축 늘어져 있고 무언가에 묶여 있는 것처럼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 있는 그 사람.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나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이 천천히 모험을 기르더니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다가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환각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하천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어두운 하천, 물살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출렁이는 사이로 올라오는 창백한 손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강물 속에서 저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비명을 지르며 마을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다리를 건너기는커녕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를 즐겁게 지내다가 마을에서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기억도 희미해졌지만 가끔 비 오는 날이면 그 광경이 떠오릅니다. 어둠 속에서 손짓하던 물속의 형체와 불길해 보이는 다리가요. 이 이야기를 끝마치자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 다리를 한번 볼 수 있을까? 저는 친구들과 여행 중 잠시 할아버지 집에서 1박 2일을 묵는 계획을 짜면서 그 기억이 생각나 경고의 의미로 말한 것이지만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그 다리는 그곳에 있을까 궁금해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여전히 강물 속으로 사라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머무는 날은 비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소원을 빕니다. 저는 다시 그 형체를 만나고 싶지는 않거든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